올림픽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체육상식 3차시 월드컵 이야기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은 단일 종목으로서는 최대 스포츠 이벤트로서 가장 핫한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월드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배우기로는 올림픽은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했었죠? 그렇죠. IOC입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주관을 했다라고 한다면 월드컵은 어디서 주관할까?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피파입니다. 피파. 여러분들 피파 많이 들어봤죠? 뭐 이미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국제축구연맹에서 월드컵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피파 같은 경우에는 1904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월드컵 대회를 주관하는 단체가 피파라면 월드컵이 탄생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 그에 대해 공헌한 인물은 누구였을까? 라고 알아본다면 이 두 명이 나옵니다. 줄리메와 앙리 들로네입니다. 줄리메 같은 경우에는 피파 3대 회장으로서 1921년부터 54년까지 피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앙리 들로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축구협회 사무총장으로서 국제적 축구대회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줄리메는 1921년부터 1954년까지 피파 3대 회장을 역임한 인물로서 국제적 축구대회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다. 월드컵의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 아버지는 누구였죠? 그렇죠. 쿠베르탱이었죠. 앙리 들로네는 프랑스 축구협회 사무총장으로서 1928년에 피파 총회에 참가한 회원국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축구가 이만큼 큰데 올림픽이란 무대에 있기엔 너무 좁지 않느냐, 좀 따로 빠져나와야 되지 않느냐. 왜냐, 뭐 축구는 일단 아마추어리즘, 순수하게 이것만 즐기는 이제 프로들 말고 아마추어들의 기량을 가리자라는 경기였기 때문에 조금 축구의 그 묘미를 담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축구는 좀 별도로 빠져나와서 프로와 아마추어 이거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데 모아서 가장 이제 재미있는 진짜 실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전달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월드컵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죠. 앙리 둘론의 이러한 주장으로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월드컵에 대한 찬반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월드컵 개최는 확정이 되었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월드컵을 어디서 개최할 건지에 대한 투표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 결과 우루과이에서 제1회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1회 월드컵의 우승국은 뛰어난 실력은 기본으로 하고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린 개최국 우루과이였습니다. 월드컵 우승 트로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이는 여기 뭐 들고 있는 것 같은, 혼자서 외롭게 들고 있는 것 같은, 좀 더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의 트로피 있죠. 이것은 줄리메 컵이라고 합니다. 줄리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드컵의 아버지, 피파 3대 회장을 역임한 그 인물, 그를 기리기 위한 줄리메 컵. 그리고 옆에 있는 컵은 피파 컵이라고 해서 줄리메 컵 이후에 나타나게 된 트로피입니다. 자, 줄리메 컵을 여러 국가들로 하여금 굉장한 소유욕을 느끼게 했습니다. 당연히 월드컵 우승 트로피니까 그렇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트로피의 속성은 뭐였냐? 월드컵 최초 3회 우승한 국가가 영원히 간직한다. 영원히 간직.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이런 개념의 트로피였습니다. 당연히 다른 국가 얼마 갖고 싶었겠어. 이 영광을 갖는 국가는 단 한 국가밖에 없었겠죠. 월드컵에서 가장 먼저 3회 우승을 차지한 나라는 어디였을까? 라고 알아보니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1회 우승을 한 국가입니다. 이어서 다음 월드컵인 1962년 칠레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고 한해 건너뛰어서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기어코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한 국가입니다. 월드컵 최다 우승국인 브라질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이 이렇게 힘들게 차지한 줄리메 컵은 결국 도난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줄리메 컵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도난 당시에 브라질의 월드컵 영웅 줄리메 컵 획득의 주역, 브라질 월드컵 3회 우승의 주역이었죠. 펠레는 이 줄리메 컵을 꼭 돌려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줄리메 컵은 1983년에 브라질에서 도난당하기 이전에도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탈리아에서 이 줄리메 컵을 보유 중이었는데
1938년에 역사적으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될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뭐였느냐?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다른 나라의 약탈을 두려워한 이탈리아가 이 줄리메 컵을 땅속에 묻어두기도 합니다. 땅속에 묻어두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전쟁 끝난 이후에는 꺼냈으니까 그 다음에 줄리메 컵이 계속 있었겠죠. 이 줄리메 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966년 월드컵 개최 한 달 전에 전시관에 전시 중이었는데 이 줄리메 컵이 도난에 당합니다. 큰일 난 거죠. 저 웃자나 찾아야 되겠지. 열심히 찾습니다.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도둑놈이 들어와서 어디 갔는지도 알 수가 없어. 정말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수색을 했지만 못 찾고 있다가 템스강 주변에서 산책 중이던 애완견 피클스, 이 친구가 찾아낸 겁니다. 사람도 못하는 거. 개가 해냅니다. 개가, 강아지가. 이 피클스 덕분에 줄리메 컵의 역사가 1983년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피클스.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최초로 3회 우승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줄리메 컵은 브라질이 영구히 소유를 하게 되었죠. 따라서 그 다음 월드컵인 1974년 서독 월드컵부터는 새로운 트로피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겠죠. 그에 따라서 나온 트로피가 뭐냐? 피파컵이다. 줄리메 컵을 영구히 소유했다가 막 도난당하고 이 난리가 나고 막 하다 보니까 피파컵은 줄리메 컵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피파컵은 우승 횟수랑 상관없이 해당 국가에서 4년간 월드컵 우승 국가에서 4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 월드컵 본선 조추첨식 할 때 피파에다가 돌려주고 도금한 복제품을 돌려받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월드컵이 탄생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이 두 명이 있었죠. 누구였죠? 그렇죠. 줄리메와 앙리 들로네가 있었죠. 근데 줄리메는 뭐 줄리메 컵 해가지고 뭐 월드컵의 아버지다 뭐 이러면서 막 줄리메 컵도 만들어주는데 앙리 들로네는 너무 찬밥이잖아. 맞죠? 그래서 탄생한 게 이겁니다. 이 트로피 앙리 들로네 컵입니다. 앙리 들로네 컵 같은 경우에는 유로 대회, 유럽인들만의 그 유럽 국가들만의 그 축구 대회에서 우승한 국가에게 주어지는 트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사랑을 받는 스포츠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증거 있냐?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피파 가입 회원국은 208개국입니다. 이는 UN 가입국 193개국보다 15개국이 더 많은 숫자죠. 이만큼 이제 UN 가입국보다 피파 가입국이 많다. 이거 자체가 축구가 얼마나 인기가 많고 사랑받는 종목인지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구를 사랑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많지만 이 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는 없겠죠. 대륙별 예선을 통해서 32개 나라만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32개 나라는 4개 나라씩 해서 8개 조로 나뉘어서 조별 리그, 조별 풀리그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조 1, 2를 한 나라가 16강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를 편성할 때 이 조는 도대체 어떻게 편성을 할까? 조 편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포트 1, 포트 2, 포트 3, 포트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시드라고 합니다. 시드. 그래서 1번 시드, 2번 시드, 3번 시드, 4번 시드 이렇게 봐주면 되고 그러면 1번 시드에는 어떤 나라들이 가느냐? 자, 1번 시드에는 어떤 나라들이 가느냐? 일단 제일 처음 보면 러시아 나와있죠. 러시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월드컵 개최국이었습니다. 월드컵 개최국. 월드컵 개최국을 포함한 독일, 브라질,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벨기에, 폴란드, 프랑스 이런 거 딱 봐도 느낌이 뭔가 세다. 그래서 1번 시드에는 월드컵 개최국을 포함한 상위 7개 팀, 피파 랭킹 상위 7개 팀이 1번 시드에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시드, 3번 시드, 4번 시드에는 각각 순차별로 높은 순대로 앞 시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면 1번 시드에 피파 랭킹 1위부터 8위다 하면 2번 시드에는 9위부터 16위, 3번 시드에는 17위부터 24위, 4번 시드에는 25위부터 32위까지 이런 형식으로 시드가 정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강한 집단 1번 시드, 그 다음 집단 2번 시드, 그 다음 집단 3번 시드, 그 다음 집단 4번 시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조에 4개 나라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1번 시드에서 한 나라, 2번 시드에서 한 나라, 3번 시드에서 한 나라, 4번 시드에서 한 나라 이렇게 해서 한 팀이 편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 조별
뭐 강팀이 몰린다거나 약팀이 몰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강팀이 너무 초반에 만나서 예를 들어서 뭐 독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벨기에가 한 주 다 묶여가지고 이 중에 진짜 잘하는 나라인데 두 나라는 본선에서 바로 탈락을 하고 토너먼트에는 진출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월드컵을 보는 재미도 반감되고 월드컵에 따른 부가적인 뭐 경제적 수익 자체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시드 배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결승전다운 결승전이 돼야 재밌을 텐데 아무래도 좀 강팀들이 오래 살아남는 것이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재밌는 월드컵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생겨난 규칙입니다. 각 시드별 배정을 고려한 조추첨은 이때 당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시드에서 한 팀, 2번 시드에서 한 팀, 3번 시드에서 한 팀, 4번 시드에서 한 팀이 들어간 거를 개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월드컵 공인구입니다. 공인구라는 거 공공에서 인정하는 공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공통으로 정한 공 뭐 이런 식으로 이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월드컵에서 뭐 다른 나라끼리 붙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잉글랜드랑 브라질이 붙었는데 잉글랜드에서는 우리가 맨날 연습하던 공 이 공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브라질 공이 불편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 쓰자. 근데 브라질은 또 반대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에는 뭐 잉글랜드의 공을 쓰고 후반에는 브라질의 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경기가 좀 따로 노는 월드컵 공인구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누가? 월드컵의 아버지? 그렇죠. 줄리메가 이 필요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월드컵 공인구가 지정이 되게 되는데 1963년에 독일 아디다스의 산티아고가 첫 피파 공인구로 지정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월드컵에 도입된 피파 공인구는 1970년에 테스터입니다.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공들이 나오게 되죠. 각 월드컵 때마다 공인구가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때는 피보노바였습니다. 선생님 이때 피보노바 열심히 차고 놀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A매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매치는 국가대표 간 경기를 얘기합니다. 즉 A라는 게 최고 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A팀 간의 경기, 그래서 A매치입니다. A매치 월드컵 경기 뿐만 아니라 대륙별 축구연맹 주간 경기 및 피파가 지정한 A매치 주간 경기 같은 경우에 A매치로 인정을 합니다. A팀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청소년 대표팀, 각 연령별 청소년 대표팀 혹은 뭐 올림픽 대표팀 이런 거 있죠. 올림픽 대표팀은 23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A팀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올림픽 대표팀이 치르는 경기는 A매치가 아니다. 피파 랭킹이 어떻게 산정될까에 대한 당연히 의문점이 생기겠죠. 여기 산정식을 보면 P, 포인트는 MITC의 관계에 의해서 산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MITC가 뭐냐 보니까 포인트 포 매치 리설트에서 경기 승무패에 따른 점수, 그리고 I, importance of match 해서 경기 중요도, 하고 T, strength of opposing team에서 상대 전력, 그리고 C, strength of confederation 해서 대륙별 전력을 통해서 산정이 된다라는 거. 이거 뭐 참고 삼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A매치 경기 기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A매치 최다 연승의 주인공은 무적함 대 스페인이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나란히 14연승을 달리고 있는 사코 플러스 캥거루, 그래서 사코르 호주, 삼바의 나라, 열정의 나라, 삼바 브라질, 예술의 나라, 그만큼 예술적인 축구를 한다. 아트사코 프랑스가 나란히 뒤를 이어서 14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는 나라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매치 최다 무패 기록은 35경기 무패를 차지한 브라질과 스페인입니다. 브라질은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좀 적당히 좀 해먹지. 뭐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잘하는 선수들, 와 이거 뭐 이런 선수들 우리나라 한 명만 주지. 진짜 꾸준하게 인재가 나온다. 국민적인 이거는 다 축구 사랑하고 뭐 클럽수 화포 이런 거 다 이런 거 돋보이다. 진짜 대단하다 브라질. A매치 한 경기 한 선수 최다골과 한 경기 최다 점수 골차는 전부 호주가 차지했습니다. 같은 경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호주와 아메리칸 사모아의 경기에서 호주가 31대 0으로 승리를 하게 되어서 이게 한 경기 최다 점수 골차가 되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경기에서 호주의 아치 톰슨이 13골을 기록하면서 A매치 한 경기 한 선수 최다골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사모아가 너무 좀 작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서 조금 아치 톰슨이 굉장히 운이 좋았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A매치 최다 득점 선수는 이란의 알리 다에이 선수로 109골의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A매치 최다 출장 선수는 이집트의 아메드 하산 선수로서 184경기를 출장을 했습니다. 총 철인입니다. 철인. 월드컵의 이색적인 기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 최단시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득점을 한 선수는 누구냐라고 찾아보니 터키의 하칸 시키르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는 단 11초 만에 득점을 기록했는데 이때 당시에 2002 한일 월드컵 경기였는데 이때 한국과 터키의 3, 4회전 경기였습니다. 이때 백패스를 한국 선수가 했는데 그때 홍명보 선수가 이에 대한 터치를 약간 미스를 하면서 터키의 하칸 시키르 선수가 이걸 낚아채가지고 11초 만에 골을 넣었었죠. 이건 선생님이 직접 그 경기를 중계를 봤던 거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감독이죠. 전 선수인데 선생님하고는 또 좀 선생님 2012년에 런던 올림픽 때 그 최종 예선 때 창원에서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 그때 그 경남 축구협회 일생에 한 번도 기록하기 힘든 해트트릭을 그것도 월드컵에서 2대 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의 가브리엘 바티스투타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1994년 미국 월드컵 그리스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이후 대회인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자메이카전에서 또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헤딩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뭐 헤드트릭이라 해야 되나 해트트릭이라 해야 되나 뭐 좀 헷갈리네요. 일단은 체코의 토마스 스쿠라비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월드컵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헤딩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미로슬라프 클로제 같은 경우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헤딩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월드컵 자체가 꿈의 무대인데 이 월드컵도 결승전 꿈의 무대 중에 꿈의 무대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 완전 주인공 마지막에 진짜. 그래서 이 선수는 잉글랜드의 제프 허스트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자국에서 열린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월드컵 결승전 서독과의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영국 축구 종가로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게 만든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제프 허스트의 해트트릭을 바탕으로 해서 잉글랜드는 서독에게 4대2로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 대회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프랑스의 쥐스트 퐁텐이라는 선수인데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이 월드컵 대회에서만 13골을 무려 13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6경기 연속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월드컵 최다골 기록 보유자입니다. 바로 아까 나왔던 헤딩으로 해트트릭 했던 독일의 미로슬라프 클로제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에서 총 16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5골,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5골,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4골,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2골을 기록하면서 총 16골을 기록한 정말 엄청난 역사적으로 엄청난 선수입니다. 월드컵 본선 최연소 득점입니다. 브라질의 축구 영웅이죠. 펠레입니다. 펠레는 17세의 나이로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 처음 출전해서 웨일스와의 경기에서 득점까지 기록하고 이 대회 우승의 주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월드컵 3회 우승을 차지한 유일한 제 선수입니다. 냄비는 미시는 거 펠레입니다. 아니고요. 펠레. 뼈가 그래서 따각따각 축구 움직일 황제라고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월드컵 3회 우승을 차지한 유일한 선수이기 때문에. 지구 역사상 전례 없는 축구 역사상 가장 최악의 죽음의 조로 평가되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F조입니다. 이 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포함된 조인데 모든 외신들은 뭐 독일이 당연히 1등으로 진출할 것이고 한국은 떨어질 것이고 스웨덴이나 멕시코 두 나라의 각축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외신들의 조롱 속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멘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4위, 2조의 4위 최종 결과입니다. 4위는 세계 1위였다. 세계 1위가 4위를 했다. 이거부터 그냥 죽음의 조, 최악의 죽음의 조가 아니었을까 월드컵에서. 그리고 3위는 이 세계 1위를 이긴 팀이다. 무려 2대0으로 이긴 팀이다. 그리고 2위는 이 세계 1위를 이긴 팀을 이기고 세계 1위도 이겼다. 2위 할만하죠. 근데 1위는 그럼 도대체 뭔데? 찾아보니 이 세계 1위를 이긴 두 팀을 이긴 팀이었다. 이러면 1위 할만하죠. 지구 역사상 최악의 죽음의 조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월드컵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뭐 재밌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체육 상식이 조금은 늘어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